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약학과에 재학 중인 강현우입니다. 저는 나만의 최애 생약 5가지를 주제로 마이크로러닝 교육 컨텐츠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고른 생약 5가지는 인삼, 맹문동, 디기탈리스, 산수유, 하수오 이렇게 5가지입니다. 영상 진행은 생약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성분과 효능과 같은 설명과 함께 이 생약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삼입니다. 옆에 쓴 것은 인삼의 생약명입니다. 진생 라딕스라고 합니다. 제가 인삼을 선택한 이유는 인지도가 가장 높은 생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이고, 또한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생약이기도 합니다. 인삼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바로 있죠. 명절에 선물로 많이 주고받고 하는 그 브랜드요. 인삼의 생약명이 진생 라딕스라고 했는데, 이 라딕스가 뿌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인삼은 두릅나무과의 뿌리를 약용으로 사용을 하고, 이 뿌리가 사람처럼 생겼기 때문에 인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인삼은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자양강장, 면역 증강, 혈당 강화, 항암작용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 외에도 여기 전부 적을 수 없을 만큼 인삼은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품질이 좋은 인삼의 경우에는 수백만 원 할 정도로 비싼 것들도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인삼이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JGR은 Journal of 진생 Research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인삼에 관한 학술지입니다. 이런 인삼에 관한 저널이 생길 만큼 우리나라에서 인삼이 매우 인기 있는 생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인삼과 홍삼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홍삼은 인삼을 증기로 쪄서 건조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인삼을 찌게 되면 인삼 내에 있는 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살짝 다른 성분으로 변해서 항암작용에 대한 효과가 조금 더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전대보탕은 대표적인 보약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보약을 만들 때도 인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은 건조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모양에 따라서 백삼과 수삼, 직삼과 곡삼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맹문동입니다. 맹문동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장항송림 산림욕장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맹문동은 뿌리 부분을 약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맹문동의 생약명에서 알 수 있듯이 오피오포고닌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해열작용, 진해거담작용, 자양강장작용 효능이 있습니다. 해열작용은 열을 내리는 작용이고, 진해작용은 기침을 억제하는 작용, 거담작용은 가래를 제거하는 작용, 자양강장작용은 몸에 영양을 좋게 하고 장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맥산이라는 것을 만들 때 이용되기도 하는데, 생맥산은 맹문동과 인삼 그리고 오미자를 물에 달여서 만듭니다. 여름에 물 대신에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동의보감에 의하면 사람의 기를 도우며 심장에 열을 내리게 하고 폐를 깨끗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맹문동을 선택한 이유는 생약학 수업 때 교수님께서 이 맹문동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장항송림 산림욕장에 맹문동이 정말 많이 피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예쁘게 피어 있어서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고 기억에 남아서 제가 맹문동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장항송림 산림욕장이 여기 원광대학교에서 차로 30분 정도 거리거든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올해는 꼭 가보려고 합니다. 맹문동은 8월, 9월에 보랏빛으로 만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기탈리스입니다. 디기탈리스는 강심작용, 심근 수축력을 강화시켜주는 강심작용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생약입니다. 디기탈리스는 생약학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 과목을 들을 때도 이 디기탈리스의 성분들이 자주 등장해서 기억에 남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디기탈리스는 잎을 말려서 약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성분으로는 디기톡신, 기톡신, 기탈록신 등 강심 배당체 성분이 있고, 이 성분들이 심장에 직접 작용을 해서 심근의 수축력을 증강시킨다고 합니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심부전 등 심장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심실이 확장되고 비대해질 수 있는데, 이때 디기탈리스를 약으로 사용하면 심근의 수축력이 증가하고 심장 박출량이 늘어나서 심장질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능은 대표적으로 강심작용이 있고 이뇨작용, 항암작용도 있습니다. 디기탈리스는 약용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유독성이 존재하는 독초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과다 투여 시 디기톡신 성분이 독으로 작용해서 두통,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 없이 약으로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맛이 굉장히 불쾌한 쓴맛이 난다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산수유입니다. 산수유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생약이기도 하고 제가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그런 기억도 있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산수유는 산수유 나무의 열매를 씨를 제거하고 말려서 생약으로 사용을 합니다. 씨를 제거하지 않으면 생약으로 사용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성분으로는 모로니사이드, 로가닌, 코올닌, 앞글자만 따면 모로코가 되죠. 성분으로 모로코가 있고 산수유는 자양강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렴약으로도 사용을 하는데 수렴약이란 기혈들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약을 의미합니다. 산수유는 또한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서 많이 판매가 되는데요. 정자의 운동성을 증가시키는 작용도 있어서 남자에게 좋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식으로 홍보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남 구례군에 산수유 시목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산수유 나무이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산수유 나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수오입니다. 여러분 진시황의 불로초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나요? 진시황이 불로불사를 꿈꾸면서 이를 실현시켜줄 약을 찾아오라고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불로초 후보 중 하나가 하수오라고 합니다. 하수오는 하수오 식물의 덩이 뿌리를 건조하여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 성분으로는 에모딘, 크리소파놀, 레시틴 등이 있고 사화작용, 강심작용, 강장작용 효능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사화작용 효과가 있는데 불로초라고 불렸던 하수오가 현재 이 사화작용 덕분에 변비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오와 관련된 일화가 많이 있는데요. 옛날 중국 춘추시대에 하공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흰머리가 많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던 중에 주위 사람들이 하수오의 뿌리를 약으로 먹어보라 라고 얘기를 한 후에 그 약을 먹게 됐는데 머리가 까마귀처럼 새까맣게 변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를 토대로 하씨성을 가진 사람이 머리카락이 까마귀처럼 까맣게 변했다 라고 해서 하수오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생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소개한 것들 외에도 신기하고 재밌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